안녕하세요.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이면 미국은 연중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Thanksgiving 할리데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월 3일 선거일이 지난 지 벌써 만 3주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미국은 누가 차기 대통령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차기 대통령을 선정하는 길고 복잡한 헌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측이 사적으로 만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그 개인적인 사적인 기구죠. 왜냐하면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 사적인 그 가짜 기구에서 미국 정부 내에 그 대통령직 인수를 그 인수 절차를 진행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 GSA라고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이라는 그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니까 총무청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총무청,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이 총무청의 청장이 에밀리 머피라는 청장인데 그 조 바이든 측과 민주당 측이 이 에밀리 머피 청장을 엄청나게 괴롭힌 거예요. 지난 한 열흘 동안. 그 자기네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에밀리 그 머피 청장의 뭐 가족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애완동물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밀리 머피 청장은 꿋꿋이 당신은 그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다라고 그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에밀리 청장은 준법 정신이 강하고 매우 애국적인 공무원이다라고 칭송을 하고 이 에밀리 청장이 민주당과 조 바이든 그룹으로부터 부당한 그 협박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이건 페어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에밀리 청장에게 조 바이든을 나와 같이 선거에서 맞붙었던 반대당의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존은 해주도록 하라 라는 그런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밀리 청장이 GSA 청장이 그 레터를 보냈어요. 조 바이든에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그 재가를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기초적인 의존은 해주기 시작하겠다. 하지만 당신은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지금 기초적인 의전에 의해서 나가는 이 자금에 대한 영수증은 확실하게 챙겨놔라라는 레터를 보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다시 개원할 수도 있으니까 잘 그 영수증 관리해라라는 얘기죠. 그 레터에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에 의해서 기본 매너를 갖춰주겠다라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CNN하고 MSNBC 뭐 이런 미국의 CBS 뭐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승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 절차를 지금 밟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막 내보내고 있죠. 그러나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할 수 있는 길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각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시 투표를 세는 그 리카운트라고 그러죠. 이 리카운트가 제대로 진행돼서 여기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표를 엉망으로 셌기 때문에 민주당 거는 뭐 5번, 10번, 20번을 세고 조 바이든 거는 트럼프 표는 안 세고 버려버리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다시 세면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바니아와 조지아에서 그리고 미시간에서 이기는 거죠. 아주 쉽게 이깁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여기 표 차이가 뭐 2만 표, 아리조나는 4천 표 뭐 이렇게 이긴 거예요. 조 바이든이. 근데 이게 다 가짜로 사기로 센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 다시 리걸 합법적인 표를 다시 세면 트럼프가 당연히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올바로 표를 세서 이기는 방법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방법, 트럼프가 재임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주에서의 소송이죠. 이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 소송이 뭐냐면 이게 부정선거다. 왜냐? 11월 3일 8시 이후로 들어온 우편 투표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받아서 세고 그 다음 날도 어디서 트럭에서 만들어 가져와서 센 거예요. 이게 이제 범죄 행위죠. 이것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시간도 그렇고 조지아도 그렇고 펜실바니아, 네바다 다 지금 아리조나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기각을 하기 시작했죠. 민주당 판사들이. 그런데 이게 끝까지 기각이 될 수도 없고 기각이 된다고 해도 그러면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면 승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법적인 방법으로 주 내에서 결정이 돼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주 내에서 안 되면 연방대법원에 가서 트럼프가 승소해서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방법은 개표가 다 끝나서 선거인단 표가 확인이 됐는데 이게 타이가 되는 거예요. 같은 표로. 그러니까 269 대 269가 되는 거죠. 미국의 총 선거인단 표는 전국 50개 주에서 538표입니다. 이 중에서 270표를 득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건데 그 어느도 270표를 못 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미국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있었어요. 어느 후보도 270표인 다수표를 득하지 못하면 선거가 미국 하원으로 넘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The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그래가지고 하원으로 넘어가야 되어 있어요. 그럼 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할 때는 한 주가 한 표씩 던져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개 주에서 26표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한 주에 표를 던지는 그 주는 주 정부가 표를 던지는 게 아니고 주의회가 표를 던지는 겁니다. 주의회가. 근데 미국 50개 주 중에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가 31개 주예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는 19개 주입니다. 그러니까 31대 19로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원으로 넘어가면. 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고 어느 누구도 270표를 득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누가 270표 이상을 두 후보 중에 하나가 270표 이상을 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 후보가 뭐 270 몇 표, 280표 뭐 이렇게 해서 득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이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거인단 표를 확인할 때 주 정부와 주의회가 동의를 해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50개 주 중에 어느 한 주도 주 정부가 서티파이를 한 선거인단 표를 주의회가 이의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 그죠? 펜실바니아, 뭐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주에 이 주의 의회는 전부 공화당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주당 주정부와 국무장관이 주의 국무장관이죠. 그 표를 서티파이를 해서 선거인단 표를 확인을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은 주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의회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 서티파이된 선거인단 표를 주의회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 표가 어디로 가냐면 서로 다른 표. 그러니까 미시간주의 주정부는 조 바이든을 선출했음. 그래서 뭐 16표. 하지만 미시간주의 주의회는 이거에 반대해서 트럼프를 선출했음. 이래서 두 개 각각의 다른 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상원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표가 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봉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자 49개 주 또는 48개 주는 다 동의가 됐습니다. 주정부와 주의회가. 그런데 이 주 하나 또는 이 2개 주는 주정부와 주의회가 동의하지 않고 주정부는 조 바이든을 그 선거인단 표를 다 줬는데 주의회는 모든 선거인단 표를 트럼프에게 줬습니다. 이런 주가 뭐 하나가 나왔습니다. 또는 2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주의 그 표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상원 의장한테 가게 됩니다. 그럼 상원 의장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원 의장은 미국 헌법에 의해서 누구냐면 현직 부통령이 상원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 상원 의장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원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게 주의회와 그 정부가 이견이 있을 때 선거인단표를 선거인단표에 대해서 그럼 마이크 펜스 대통령이 트럼프를 뽑는 거죠. 이렇게 돼서 네 번째 시나리오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임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가짜 뉴스들은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은 뭐 신문 언론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방송국이 대통령 헌법 절차에 의해서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헌법 절차가 지금 아직 진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리티게이션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송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송 상태가 다 끝나서 소송에서 져야만, 모든 소송에서 트럼프가 져야만 그때 의회가 certified 된 선거인단표를 인정하지 않는 카드를 쓰는 겁니다. 아직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자꾸 조 바이든이 뭐 차기 대통령이다라고 하고 조 바이든은 뭐 그 차기 내각 멤버 지금 인터뷰하고 있죠. 이건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한 5, 6개 주를 간단하게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미시간주는 웨인 카운티라는 카운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공화당 선거인단이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우리 웨인 카운티에서 그 투표 그 개표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뭐냐? 75% 이상이 엉터리다. 가짜 투표고 확인하지 않았고 이름을 그냥 무조건 가져다가 센 표다. 75%가. 근데 웨인 카운티가 미시간에서 가장 큰 카운티입니다. 왜냐하면 그 디트로이트가 있는 카운티니까. 그래서 여기에 2명이 지금 자기네들이 서티파이 한 거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미시간주의 수프림 코트도 이쪽에서 그 2명의 공화당 일렉토 그 선거인단이 그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그 부정투표의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재심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주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다시 심사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제 미시간도 아무리 서티파이가 됐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스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스콘신은 거기는 이제 그 소송이 걸린 건 아닙니다. 재카운트, 다시 세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위스콘신이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긴 표가 2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15만 표 정도가 선거 끝난 다음에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엉망으로 들어온 표예요. 그러니까 이 15만 표만 다시 정확하게 세도 위스콘신에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거예요. 조 바이든은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펜실바니아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펜실바니아에서는 그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금요일 날 밤이죠. 금요일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측에서 펜실바니아 대법원에다가 그 표를 서티파이 하는 절차를 늦춰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펜실바니아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펜실바니아 주 내에 있는 연방법원입니다. 여기에 그 판사가 오바마가 그 임명한 민주당 판사예요. 이 사람이 기각해버린 거예요.
certify 하는 절차를 딜레이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승리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각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상소를 하게 됩니다. 고등법원으로. 서킷 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appellate court이 있고 서킷 코스이 있고 그 다음에 연방의 수프림 코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펜실바니아에 있는 연방법원은 기각을 했지만 디스트릭 코트는 그 다음에 서킷 코트나 수프림 코트로 올라가는 절차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죠. 가서.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펜실바니아는 또 이외에도 다른 수가 많이 걸려 있죠. 11월 5일 날, 그러니까 선거일 그 다음 날이죠. 목요일 날 갑자기 9만 표가 더해졌어요. 조 바이든한테.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편포라고. 그런데 희한한 일은 11월 5일 날 저녁 때 9만 표가 조 바이든한테 올라갔으면 펜실바니아 전체에서도 11월 5일 날 그 시간에 9만 표가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펜실바니아 표 전체는 9만 표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 선거라는 거예요. 그냥 9만 표만 갖다가 한 카운티 필라델피아에서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럼 필라델피아에서 집어넣었으면은 펜실바니아주 전체 카운티가 9만 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고 여기만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펜실바니아도 당연히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조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는 그 공화당이 그 의회와 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사, 주의 국무장관, 주의회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조지아주의 국무장관 이 브래드라는 사람인데 라펜스퍼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겉으로만 그 공화당이지 실제로 민주당 이게 끈앞풀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노라고 그래요. 영어로 라이노, R-I-N-O. 뭐의 약자냐면은 Republican in name only. 그러니까 이름만 그 무늬만 리퍼블리칸이지 실제로 민주당인 사람을 라이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노가 국무장관 하고 있으니까 사기 투표, 사기 개표 작업을 계속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수작업을 계속했죠. 그런데 그저께죠. 그저께 조지아주 주지사가 명령을 했어요. 뭐냐? 다시 세 번째로 재카운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명단을 확인하라. 이름을 사인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지아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뒤집어져도 조지아주 의회가 이 서티피케이션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지아 주정부는 그 가짜 탈을 쓴 민주당 간첩으로 들어와 있는 국무장관에 의해서 표가 서티파이 된다고 하지만 선거인단 표가 조지아 주의회가 이걸 인정 못하겠다 하고 나오면 끝나는 거죠.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인단표를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마지막 결제권은 주의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정부가 아니라. 근데 주의회가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주에서. 아리조나도 다음 주 월요일 날 11월 30일 날 청문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의회가. 그 청문회의 목적은 아리조나주가 선거인단을 임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리조나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해버리면 아리조나에서 승리했다는 조 바이든의 11표는 날아가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적인 절차가 각 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펜실바니아도 마찬가지고 미시간,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드디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몇 시간 후면은 엄청난 일들이 터질 겁니다. 뭐 뉴스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정식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줄리아니 변호사한테 자기 자신을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왜냐? 트럼프 법무팀에 같이 묶여 있으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줄리아니가 그 지금 추구하고 있는 법적 절차는 두 개입니다. 위헌 소송하고 그 다음에 그 선거 절차에서 범법 행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12월 8일 전에 끝나야 되는 겁니다. 선거인단표가 12월 8일 전에 결정이 돼야만 각 주에서 문서 보관 기록소하고 의회와 법원에 두 부씩 나가는 거죠. 이 선거인단표가. 그래야지만 12월 14일 날 선거인단 그 투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8일 전에 안 끝나면 14일 날 투표가 못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헌법상. 그러니까 줄리아니는 8일 전에 선거인단표를 트럼프 표로 270표를 받던가 아니면 조 바이든이 270표를 못 받게 하던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줄리아니 변호사하고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따로 소송하는 게 낫겠다. 같이 묶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따로 전략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도미니언 전자투표기가 사기 투표기고 거기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인 스마트매틱은 외국에서 조종을 하고 완전히 사기단체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30몇 개 주에서. 이거를 소송한 거니까 이거는 프로세스가 길죠. 그리고 이 소송에 제출되는 그 증거는 제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사하고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12월 8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따로 이제 하겠다 해서 결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시드니 파월이 뭐 그 과장을 했다, 뭐 트럼프가 파이어를 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 역사상 투표 결과가 확인이 되질 않고 양쪽이 승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한 그 선례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의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세 번째 미국 연방하원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후보들끼리 이견이 있을 때 이 이견을 해소하고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선출하는 방법은 헌법에 매우 엄중하고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헌법적 절차가 맞춰지고 나면 대통령이 비로소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보도를 하지 않고 완전히 좌파에 점령당한 미국 언론이 좌파 후보인 조 바이든 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다른 언론도 영어를 자기네 언어로 바꿔가지고 이것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무시하시고 헌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믿으시면 안 돼요. 뉴스는 이게 다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헌법적인 절차와 지금 법원의 제소 상태와 의회로 넘어가는 선거인단표의 그 certifying과 certify 하지 않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각 주의회가 취하고 있는 그 자세,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하는 언론기관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걸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뵙겠습니다.